네, 트럼프 행정부 당시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이민과 망명을 막아온 미국이 최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서진석 기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 일단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보면 이민이라든가 망명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한을 해왔는데 이게 다 바뀌는 건가요? 네, 아시다시피 미국 남부에는 중남미 국가에서 이민을 시도하려는 행렬이 꾸준히 있었잖아요. 예.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이민 자체를 막았을 뿐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조직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망명까지도 제한했었는데요. 이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고 결국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판단 때문인데요. 예. 친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네. 조직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게 미국 망명법의 취지라는 설명인데요. 이번 결정으로 법원에 쌓인 수만 건의 망명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그런 만큼 지난번에 보면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망명이라는 건 생존권이 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. 네, 가정에도 국가에도 기댈 수 없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망명이 사실 최후의 보루잖아요. 네. 미국에 들어와 망명 소송 중인 과테말라의 한 40대 여성은 전 남편에게 수년간 학대를 당했고 또 지역 갱단에게 수차례 살해 협박을 당한 뒤 6살 아들과 함께 망명을 신청했는데요. 이 여성은 갈랜드 법무부 장관의 발표 이후 신께서 내게 새로운 삶을 준 것 같다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. 예. 또 이민자를 지원하는 변호사 겸 법대 교수 캐런 무살로도 이번 결정이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보호할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환영하기도 했습니다. 네. 다만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모든 망명이 허가되는 건 아니니까요.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생명 존중이라는 이름 하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기대가 됩니다. 자, 다음은 영국 소식을 좀 볼 텐데요. 코로나19가 종식이 돼도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왜죠? 네, 그런 약간 하나의 가능성인데 최근 예. 영국의 한 시민단체가 전국 학교의 공기질을 분석한 결과를 예. 공개했는데요. 결론부터 말하면 전체 학교의 약 4분의 1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미세먼지 기준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세먼지는 폐질환뿐 아니라 비만과 정신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학교에서 안전하게 수업을 들어야 할 학생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데 실제로 2013년에 미세먼지를 이유로 병을 앓던 9살 소녀가 사망하기까지 했고요. 특히 런던과 맨체스터, 포츠머스 등 대도시 지역 학교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. 다만 이번 분석은 2019년에 공기질을 측정한 자료가 바탕이 된 거라 지금은 코로나19로 오히려 대기질이 나아지긴 했지만요.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과거 수준으로 돌아갈 거란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라 여전히 유효한 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예, 기억이 납니다. 이 아이가 부모가 결국 소송 끝에 승소해서 이게 인정을 받은 케이스였는데 어쨌든 10살도 안 된 아이가 미세먼지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망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? 영국 정부의 대처가 궁금한데요. 네, 영국 정부도 나름 할 말은 있었는데요. 예. 환경부 대변인은 2010년에 비해 지금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11%나 감소했다고 항변했고요. 38억 파운드, 우리 돈으로 약 6조를 들여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. 하지만 분석을 진행한 시민단체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국에선 합법인 로비를 통해 정치인을 압박하고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학교에 가는 등 환경 보호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네, 이거는 사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다시 미국 얘기로 좀 돌아가 보는데요. 어제 이제 교사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교수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종신직을 제안을 받아도 학교를 떠나는 교수들이 많다고요? 예, 최근 미국의 한 교육 전문지가 대학 교직원 1000여 명을 조사해 봤더니요. 55%가 현 직장뿐 아니라 대학가 자체를 떠나겠다고 응답했습니다. 네.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부담이 누적된 탓이 가장 컸는데요. 일부 대학에서는 온라인용 수업 교재를 올린 다음 대면 수업도 동시에 잘 진행하는지 강의실에 직원을 보내 확인하는 사례까지 있었는데요. 이처럼 근무 강도는 높아지는데 금전적 보상은 또 상대적으로 박해서요. 예. 기업에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심리학과 교수들은 데이터나 건강 관련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심지어 종신 교수직을 제안받고도 대학을 떠나는 교수들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. 예. 교수라는 직업이 가진 위상이 예전 같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분명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